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언제나 그렇듯이 장 시작하기 약 한 20분 정도 전에, 오늘은 8시 40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7시 40분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시간에 맞춰서 7시 40분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8시 40분에 거래소와 금감원 공시에 딱 올라오는데, 그거를 올라오자마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데이터 긁는 로봇이 긁어서 여기다가 바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보통 영문이 먼저 나와요. 영문은 이 블룸버그 터미널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14조 1000억, EST가 에스티메이션이거든요. 예상 13.4조,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왔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1분 후에. 요거는 아마 번역을 해서 쳐 넣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보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별로 안 좋았죠.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예상보다 잘 나왔을 때 움직임과 못 나왔을 때 움직임을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몇 년치를 한번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레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 결론은 관련이 없다였습니다.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당일날 움직임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사야지, 당일날 먹을 것 같다.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내려갈 것 같으니까 팔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오른쪽 요 차트를 잠깐 보고 갈게요. 요게 추정치랑 실제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추정치랑 실제치가 굉장히 붙어 있어요. 2019년에 조금 떨어졌다가 굉장히 잘 붙어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굉장히 정확하다. 삼성전자 커버하는, 대형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커버하는 전기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들 연봉이 기본 2억, 뭐 3억 뭐 이렇게 갑니다. 실적 추정 굉장히 잘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커버하는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총 43명 있습니다. 여기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제 마우스 보이는 여기 40개가 바이고 3개가 홀드.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에 삼성전자에 홀드 때리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바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홀드 얘기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거의 없다. 그럼 자, 봅시다. 부지런한 애널리스트들은 오늘 벌써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 션킴 애널리스트가 오버웨이트인데 비중 확대인데 조심스럽게 해라. 카시어스라고 비중 확대라고 해놨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 나오는데, 목표가는 이전보다 살짝 낮췄어요. 여기 조금 낮췄죠. 여기 목표가고 여기 실제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가랑 전혀 붙어있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 목표가는 그냥 계속 여기 있고 실제가는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의미가 없다. 목표가가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국내 증권사는 KB 시큐리티, KB증권, 구현대증권의 목표가 차트는 어떨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전혀 상관없다. 목표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전혀 그거랑 관련 없게 움직인다. 이렇게 멀리 움직인다.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써놓는 목표가는 이론적으로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된다는 거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그거보다 낮을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외 증권사 43개에서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저평가가 될 수 있냐? 저평가가 될 수 없어요. 실적 추정치가 틀릴 수 있냐? 거의 맞아요. 만약에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나오려면은 최소 실적 컨센서스 대비 20% 또는 25% 이상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나오면 진짜 쇼크인데, 대부분 10% 안쪽입니다. 그리고 이 컨센서스라는 것도 전체 시장의 컨센서스고, 최근 뭐 실적 발표일 한 2주 전, 1주 전에 업데이트된 걸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은 차이도 또 별로 안 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추정은 정확합니다. 매우 매우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우선주까지 다 하면 굉장히 중요도가 크죠.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D램 쪽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체가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인텔이고, 보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 있죠?
HSBC 있죠. 맥쿼리, 다이와, 노무라, 웨스트팩, 이거 미국 증권 산 것 같네요. 그리고 BMO 캐피탈, 그리고 번스타인, 요거도 미국이고요. 뭐 ISS 에바, 여기는 그냥 독립 의결권 자문기구인데 리서치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통 인터내셔널, 이건 중국 증권사죠. 모닝스타도 하고 있고요. JP모건 당연히 있겠죠. 미즈호, 서스키아나라고 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큰 증권사 프랍 트레이딩 펌입니다.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그리고 바클레이즈, 뭐 알레시아 캐피탈, 너무나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실적을 추정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은 시장에서 크게 틀릴 수가 없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갈 때 따라 사면은 거의 100% 물리고, 실적이 좀 안 나왔다고 팔아버리면은 그때가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뭐 30만 40만 유튜브 채널을 봐도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삼성전자의 3대 주주고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다.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삼성전자 1대 주주가 누굽니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꽤 많이 냈습니다. 한국 회사에 있을 때 국민연금으로 꽤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죠. 우리 삼성전자 실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실적에 국민연금 수익률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려 5억 9,600만 주를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 라이프 인슈런스, 삼성생명이고요. 3대 주주가 블랙락 3억 주를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는 게 맞는데, 보시면 블랙락 이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전부 다 ETF죠. ETF 아닌 게 하나도 없어. ETF 아닌 게. 아닌 거 조금 있죠. 이런 거 뭐 약간 들고 있는 거, 뭐 이거는 뭔가요? 아시아 XFN 에코티 펀드, 뭐 이머징 마켓 에코티 펀드, 이런 것들 뭐 다 더하면 한 170만 주 정도 들고 있고, 보시면 ETF가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런 펀드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블랙락이 삼성전자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ETF에 돈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그냥 사야 되니까, 비중대로 사야 되니까 사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영상 너무 많거든요. 뭐 3, 40만 채널에도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블랙락이 뭐 3대 주주고, 4대 주주는 어디게요? 뱅가드도 세계에서 4대 주주가 삼성 C&T, 여기는 삼성물산이죠. 그리고 홍라이 여사님, 그리고 뱅가드도 세계 10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도 다 ETF입니다. 여기도 1억 1,600만 주 들고 있는데, 인덱스 펀드, ETF 전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무슨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삼성전자가 이거 다 ETF잖아요. 너무 좋아 보여서 이렇게 들고 있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 이들은 삼성전자 비중을 약간 줄였다 늘렸다 정도만 하지, 한국에 투자하고 아시아에 투자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하란 얘기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저평가된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이 항상 제 가격이에요. 저평가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데, 그런데 삼성전자의 현재를 보면 주식이 싼 거는 맞는데 어닝스 파워 대비 모멘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뭐냐?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이 큰 고객을 확보하던가, 이쪽이 매출이 확 늘어야 된다, 아니면 분산하던가, 아니면 D램 가격이 갑자기 막 급격하게 오르던가. 근데 그런 일은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은 장기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와 코스피 200을 숏하고 공매도를 치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을 때 1억을 삼성전자 매수, 1억을
코스피 200 매도를 했을 때 10년 동안 했으면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나를 비교한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코스피 200을 매도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삼성전자가 100만큼 오르고 코스피 200도 100만큼 오른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빵원을 버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00만큼 오랐으니까 100을 벌었는데 100만큼 오른 만큼 공매도를 쳐놨으니까 손실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에서 100 벌고 기타 종목에서 100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빵인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500이 오르고 기타 종목이 100이 오른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500을 벌고 기타 종목에서 100이 까지잖아요. 그러면 400을 버는 거죠. 이게 사실 롱숏의 가장 기초인데, 자, 10년 동안 2010년 4월 7일부터 12년 동안이네요. 그러면 2022년 4월 7일까지 코스피 200을 매도를 쳐놓고 삼성전자를 매수로 해놓고 이 포지션을 계속 갖고 갔으면 어떻게 돼 있냐? 수익률이 239%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있잖아요. 이때도 심지어 이게 방어가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이 훨씬 많이 빠지거든.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라 그럽니까? 퀄리티 주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Flight to quality라 그래서 시장의 크레딧 리스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어닝스 파워가 괜찮은 종목들로 돈이 몰린다. 그럴 때 Flight to quality라는 표현을 또 사용을 합니다.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는 사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보여드렸던 수많은 외국계 펀드들이 왜 삼성전자를 들고 있냐?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데 삼성전자가 증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훨씬 잘한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n't cry, it's no man, not in front of me. Oh, catch your tears if you can get me, darling.